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되고 있는 세계화의 종말 내지는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의 시대, 지역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더더욱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슬소TV의 슬소고요. 오늘 좀 날씨가 더워진 관계로 반팔을 입고 여러분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세계화의 종말 내지는 세계화의 종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지난 30년간 누렸던 시대는 사실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의 패권으로 세계 무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1991년 소련이 붕괴로 인해서 미국의 패권이 더욱더 완고해지고 완벽하게 달러 긴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냉전 시대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장 큰 또 피해를 받았던 국가이기도 하죠. 냉전 시대에서의 대리 전쟁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그 대립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서방과 또 러시아의 대립의 대리전 이 양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한반도의 그 아픔과 비극이 우크라이나에서 반복해서 재현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냉전 시기를 지나서 우리는 1991년에 소련의 붕괴를 목도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사실은 미국의 패권 아래서 전 세계가 WTO 시대,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서 왕성하게 무역하고 왕성하게 거래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큰 수혜를 받아서 반대로 냉전 시기에 큰 피해를 받았던 한국이 이 세계 무역 시대에 그 혜택을 받아서 무역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계 10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또 대한민국입니다. 이른바 바로 세계화의 시대, 지구촌의 시대, 여행과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였죠. 신자유주의의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었죠. 지역적인 국지전은 있었지만 대규모 전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화의 시대가 2021년을 기해서 종말해 가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세계화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교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정체가 생기고 무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위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상하이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식료품도 없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죠. 게다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 전에 바로 어제 미국의 방역 전문가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점인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이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왕성한 교류와 거래 무역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화는 어쩌면 다시 재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더 있던 그 시기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죠. 사실 냉전 시대는 이 미국과 소련이 핵무장으로 경쟁하던 시기입니다. 생각보다 상상보다 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었던 그 핵무기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재래식 전쟁은 종식되었습니다. 서로가 핵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면적인 전쟁은 잘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되고 나서도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 경제전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 아주 뜨거운 전쟁, 핫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번에 그런 그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판단을 했죠. 러시아가 판단했다기보다는 푸틴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트럼프 시대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시기에 서방 나토 국가들과의 엇박자가 있었고 더 이상
유럽의 그 미군을 제공하고 그 핵 우산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더 이상 무료로 누리게 하지 않겠다. 돈을 내라.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그 미국이 주둔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라라고 얘기하는 그 자국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게 노골적으로 또 이야기됐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였는데, 그 시기에 맞물려서 중국과 러시아가, 또 특히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 둘이 함께 이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토의 재결집과 유럽의 재무장까지 이어지면서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사실 국가 단위의 분업화입니다. 국가 단위의 분업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역을 통해서 각자 나라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특기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집약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 조선업,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국가죠. 그것을 통해서 제조업을 통해서 반대로 수출하는 그런 제조업 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뭐 석유가 나거나 뭐 광물 자원이 나거나 뭐 대단한 식량을 생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역으로만이 먹고 살고 무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나라였는데, 세계화라고 하는 이 국가 단위의 분업화가 깨지는 순간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제 보호무역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FTA를 계속해서 체결해 나가는 나라였는데, 이 자유무역의 시대에서 보호무역으로 가는, 각자가 서로 장벽을 세우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욱더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세계 경제가 더더욱 침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플레이션의 도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이 한 근 30년간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는 제대로 정말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플레이션은 겪지 않은 세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억눌려지고 물가가 안정될 수 있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단위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세계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우리나라도 수출과 무역을 통해서 다양한 물자들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그래서 시장에서 다양한 물건들이 또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들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 왕성한 무역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물자가 부족해지고, 또 동시에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국 시장의 내수와 생산에 더 집중하면서 무역 거래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누가 힘드냐? 사실은 이 시기에는 부자들은 더 부유해질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급여소득자들,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막 뛰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하면 실제 월급이 그대로 있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그 급여의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는 거죠.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름값이 막 뛰어올라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만,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라 식료품 가격이 폭증하는 것이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식료품 가격은 지금 실제로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산 그리고 우크라이나산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여파로 말미암아 지금 5배, 6배 돈을 주고도 막 그 식료품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물가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정부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를 품고 시위를 나서는 많은 군중들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찍이 일본 같은 경우에가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되는데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부진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일본이 먼저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더더욱더 아주 절실해지고 명백해지고 분명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국의 시점에서 우리는 이 고령화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세계의 무역이 세계화 시대가 점점 더 종식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그렇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일본과 비슷한 저성장 국가, 저성장 시대로 가거나 아니면 이 고통 속에서조차 이 체질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법,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기로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개의 하나의 좀 부정적인 상황, 사실은 잃어버린 20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아니면 고통 속에 희망을 찾아가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산업 구조의 개편이 일어나거나, 두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간에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미래 한국 사회입니다. 지금 줄어드는 소득, 올라가는 물가,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아주 경쟁률이 높았던 구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죠. 200만 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고 또 기존의 공무원 연금조차도 개혁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 더 이상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않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선망했던 구급 공무원 그 자리조차도 정말 더 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정도의 조건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 근로소득자들, 평범한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더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바로 이 시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시기는 사실 단절의 시대이기도 하고 개개인들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 내가 당장 무언가 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게끔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나만의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의 시대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결국에 시대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계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가, 가격 경쟁력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쓰고 좋은 제품을 그 사람이 써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좋아진 제품들, 좋아진 건강식품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해서 소비력을 이끌어내고 그 소비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오로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대기업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팔고 대기업들이 아무리 매출을 많이 찍고 큰 건물을 올린다 그래서 그 매출이, 그 소득이 여러분들에게 갑니까? 그렇지 않죠. 삼성전자 주식을 희망을 갖고 샀는데 오히려 96층에 사고 80몇 층에 사고 그게 점점 떨어져서 손해만 많이 보신 분들이 대다수죠. 사실 대기업들의 이익은 결국에 그래서 그 기업에 종사하는 몇몇의 정말 임원급들 아니면 그 이상의 오너 일가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다 있을 뿐이지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자에게는 기회를, 약자에게는 위협을, 이런 커다란 변화는 늘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해드리는 이 세계화의 종식과 더불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나만의 소비 구조를 만들어가 이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것이 바로 식음료와 전자결제, 그리고 TV 컨텐츠, 교육, 그리고 택배와 배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론 플러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론 플러스의 생식이라는 것은 가정용 간편식 중에서도
가장 그 미래의 먹거리이자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완성된 식사로 구성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가 되는 식사 대용식이 되는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용 간편식을 더 제시하고 더 나은 건강식으로 편리하게 한 포로서 먹을 수 있는 완성된 식사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 플러스가 더욱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시대일수록 무엇이 필요하냐? 윤리 경영이 필요하고 착한 기업이 필요하고 착한 경제가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이론 플러스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가난이 없는 사회를 위한 미학 경영, 거대 자본, 상위 1%, 족볼 경영, 시장 독점, 정보도 독점되는 이런 시기에서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축하는 것이 평범한 소시민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도 탄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소비생활 마케팅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로슈머, 소비자 연대이고, 전인 건강의 길이고, 가치를 전달하면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든든한 연금 소득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만의 매력을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만의 정말 큰 매력은 뭐냐? 바로 한계가 없는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수익. 한계가 없는 수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아무리 큰 기업에 들어가도요, 그 평균 연봉에는 딱 제한선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용주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기업을 운영하는데 내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뽑는 겁니다. 그런 노동자를 뽑는데 내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연봉을 무한정 줄까요? 일을 잘한다 그래서 또 막 많이 페이를 줄까요? 성과금을 막 빵빵하게 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균 연봉이 정해져 있고, 그 연봉에서 잘 버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근로소득자로서 일한다고 한들 그 틀을 벗어날 수 없고 그 벽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우에는 그 소득의 한계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이론 플러스의 보상 플랜을 계산을 하면, 물론 저도 그것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손흥민 부럽지 않은 연봉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도 운동선수로서의 한계는 몇 년, 한 5년에서 7년, 길어봤자 10년 안에 끝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구축하는 연금 소득은 그 소득이 언제까지 가나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이후로 상속까지 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구축된 시스템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완전히 다른 이 기존에 우리가 그냥 나 혼자서 자영업을 하고 나 혼자서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익의 한계를 어마어마하게 뛰어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그 잠재력이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직접 사업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냐면, 실제로 내가 단 3명, 단 2명이라도 사람을 고용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올해 또 올 한 달에 이번 주에 매출이 떨어지고 그것이 또 적자를 볼 것 같고, 이 사람들 월급은 줘야 되는데 월급 줄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 중에 나는 잠 편하게 잔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만 있느냐? 사기꾼밖에 없다. 네.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리스크를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 월급쟁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분명한 리스크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본금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내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작은 쇼핑몰이라도 운영한다고 하면 그 유행에 따른 어떤 제품을, 이번 달에 어떤 제품이 잘 팔릴까를 기획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 저렴하게 그 물건을 찾을 만한 거래처를 찾아야 되고, 막상 그것을 내가 대량으로 구매했는데 그걸 쌓아두고 팔리지 않을 때의 리스크를 다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만약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많이 들어온 대로 택배 싸고 이 막 박스 종이 포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배송 신청을 했는데 그 마땅히 또 그때 도착하지 않아서 항의도 오는 것도 내가 전화를 받아야 되고, 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금 관리, 생산, 유통과 배송 서비스를 다 회사에서 대신해 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좋은 것을 전달하고 이 사람들을 나의 코드로 가입시켜서 그리고 그 수당 체계가 어떤지를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람을 키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하버드 경영학과의 창업 7대 기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장 수요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중복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소모품이 유리하다. 세 번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성공한 인사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 여섯 번째, 삶의 질을 높이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 7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이 이론 플러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이론 플러스는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생식이라고 하는 대표 제품이 있고, 더불어서 이 생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기능성 있는 제품들, 의료기기들, 이제는 이 생활용품, 생활공작소 제품과 같이 연계해서 협력해서 이 생활공작소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용품도 이론 플러스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네. 모든 생활에 필요한 소비 필수품들을 토탈적으로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냐? 바로 이론 플러스에서. 그 이론 플러스에서 만들어가는 소비 생활의 그 시스템, 그것을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누구의 수익이 쌓느냐? 나의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 세 번째는 바로 가족과 노후를 위한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가족과 노후를 위한 삶. 황성주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이 이웃사랑 과학은 결국에 왜곡되어 있는, 네. 잠시 영상을 볼까요? 네. 이게 바로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영양 불균형이고, 식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고 질병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은 대로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기억했다가 반드시 복수한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함부로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운동 실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나쁜 생활 습관, 식습관을 실천했을 때는 몸은 그것을 기억했다가 반드시 복수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나의 몸은 내가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살아간 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몸은 정직한 것이죠. 그 지점에서 가장 최상의 식단 관리,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생식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최빈 수명 개념인데, 이것은 뭐 이제 은퇴 후에 최빈 수명 100세 이상의 시대가 열렸다는 지점에서 그렇고, 생애 주기가 달라졌고, 앞으로 우리의 노후를 50년에서 60년을 살아갈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점이 그런데요. 이것은 2050년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더 길어져서 이제 130세를 넘어서는 평균 수명의 시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긴 노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삶을 책임질 수가 있을까요? 물론 내 가족의 삶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내 부모가 정말 노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는 더 이상 이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노인층들도 거의 50%가 빈곤율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나 몰라라 할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나 나 스스로조차 지금 근로소득만으로는 준비하기가 빠듯해요. 벅찹니다. 나도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시기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도 또 다른 투자가 필요하고, 또 다른 내 관심을 통해서 내 잉여 시간과 내 잉여 에너지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는, 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하지만 그 성장 잠재력은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안전한 사업을 시작하실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기존의 나쁜 편견과 잘못된 선입관을 버리시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진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기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권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